더럽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여기. 자, 우리가 여기는 여기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아까 했던 여기 어딨냐? 분자 구하는 거예요, 분자. 여기 있죠? 업무 무관 자산이랑 가지급금.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업무 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있죠? 여기에서 보이세요? 우리가 업무 무관 자산은 다시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업무 무관 부동산이면 얘를 클릭하시는 거고, 업무 무관 동산이면 얘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급금이면 여기 클릭하시는 거고, 가수금이면 여기 클릭하시면 이 둘 상기해버립니다, 컴퓨터가. 자, 그랬을 때, 자, 암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업무 무관 부동산하고 업무 무관 동산 입력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뭐냐면, 예, 여기에 월, 일을 집어넣는데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들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가 하는 거예요? 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조정. 단기에 세무조정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을 과거에 취득했어요. 과거. 그럼 시험 어떻게 주냐면, 2020년 7월 6일 날 별장을 취득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7월 6일을 입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건 2020년도 세무조정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취득했으면 올해 연도는 1월 1일부터 존재했던 거죠. 그 별장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과거 중에 취득했으면 여기에 1월 1일 넣으시는 거고요. 자, 만약에 단기 중에 취득했다. 또는 단기 중에 매각했다. 그럼 단기 중에 한 거니까 그 날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네, 전기 2월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유인데요. 이 적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적유의 커서가 가면 아무것도 컴퓨터가 안 띄워요. 우리가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 띄우면 항상 어딜 봐야 돼요? 아래쪽 메시지 박스 보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전기 2월이면 1번, 취득이면 단기 중 취득이면 2번, 단기 중 매각이면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차변 대변은 보실 필요 없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줘요. 아셨죠? 왜냐면 여러분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니까 자산 차변이잖아요. 그럼 전기 2월은 처변, 단기 중에 취득이 뭐예요? 취득. 단기 중에 업무무관 자산 사면 자산이 느니까 차변이죠. 매각하면 대변을 까이는 거고 당연한 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끝. 아셨죠? 이렇게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이에요. 얘도 입력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단지 얘는 지급이 돼 있죠, 지급. 아까 우리 업무무관 자산은 취득 매각이지만 이쪽은 여러분 빌려주거나 회수하는 게 나오겠죠.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보시면, 자, 만약에 과거에 내가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는 1월 1일부터 존재했던 거니까 1월 1일 넣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 대금을 회수하면 그때는 해당 일자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똑같죠? 자, 단지 차이는 여기 적유예요. 만약에 전기 2월이다 1번.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에 내가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줬다라고 하면 2번. 지급. 여기서 지급은 가지급이니까 대여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회수는 단기에 가지급금 회수한 거. 딱히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그치고. 자, 그 다음에 가수금도 똑같아요. 나중에 가수금도 같이 할게요. 쉽죠? 딱 보시면, 감가상각 하다가 이해하면 더럽게 쉬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업무무관 부동산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에서 여기 지급이자 송금물산입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자,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 우리가 이자율 있죠? 이자율하고 지급이자가 이자 비용이에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입력하지 말아야 될 건 이자 비용이 아닌 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아까 했던 우리가 운용리스료, 상업업 할인료 같은 건 이자 비용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선순위로 부인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에요, 아니에요? 이자 비용 맞아요. 이자 비용 맞으니까 여기에는 이자 비용이만 넣어요, 일단. 넣고 여기에다 입력하면 컴퓨터 부인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알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 걸 입력하지 않는 거지, 이자 비용으로 보는데 선순위로 부인되는 건 여기서 부인하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 이자율과 여기에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거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입금 적수는 지가 구해요. 알죠? 자,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렇게 해요. 뭐냐면, 여기 하면, 자, 위에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죠. 요게 1순위 부인되는 놈. 아래가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죠. 요게 비실명 채권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는 1순위, 아래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그러니까 위쪽이 꼭 위아래를 구분 잘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채권자 불분명이 위에 있으니까 위 칸에. 만약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는 아래 칸에 있으니까 아래 칸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했었죠. 우리가 원천징수된 거 송금불산이 기타 세율출이고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건 그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한다라고 했었죠. 저번 주 끝날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건설자금 이자는 몇 순위 부인이에요? 몇 순위? 3순위 부인이에요? 3순위?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설자금 이자의 이자 비용은 위에다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국조법. 우리 국조법은 없는 메뉴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국가들끼리 조세 조정을 하거든요.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끼리.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죠? 요거는 여러분 세무사 1차나 2차 시험에 나오는 애예요. 알죠? 그래서 국조법은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차입금 이자는 무조건 자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특정 차입금 이자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여기에다 넣으면 당연히 회사는 비용 처리했을 거예요. 그때 송금, 불산입, 유보 넣으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됐고요. 끝이에요, 이게. 알죠? 그럼 컴퓨터가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자 비용을 한 800원 넣었어. 800원 넣는데, 여기에 선순위로 부인당한 게 500원이래요. 500원 컴퓨터 알아서 여기다 300원 넣어요. 왜냐면 800원의 이자 비용 중에서 이미 선순위로 500원 부인됐으니까. 알죠? 그래서 여긴 다 컴퓨터가 알아서 쭉 구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구하거든요, 컴퓨터가. 그럼 얘는 우리가 이미 했었죠. 송금불산이 상여가 아니라 기타 세율출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라고. 기억나세요? 왜냐하면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무조건 샀다라고 이상한 가정을 깔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재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제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기타 세율출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 되시겠어요? 쉽죠? 아니 쉬워요, 여러분들. 자, 그럼 법인조정 교재 피실게요. 법인조정 교재. 자, 법인조정 교재 98회차 풀 거예요. 98회차 문제 괜찮더라고요. 자, 법인조정 교재 577페이지입니다. 법인조정 교재요. 577. 자, 577페이지에 3번입니다. 3번. 자, 회사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회사는 981로요. 전산세무 1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회사는 981번. 잘 검색이 안 되네요. 첨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일단은 하나씩 여러분들 뜯어볼게요. 해서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명세, 이게 사순위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랍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첫 번째 차입금 있죠. 여기 차입금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차입금이 1억 원짜리가 있죠. 그리고 차입 기간이 올해 연도에 차입을 했네요. 자, 근데 차입금의 출처가 보이시죠?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순위 부인액이 되겠죠. 1순위잖아요, 1순위. 자, 1순위죠. 자, 1순위고요. 지급이자가 825만 원인데요. 자, 이자율이 11%예요. 그럼 보시면 여기 아래 여러분들 그 주석 표시 보이시나요? 여기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뭐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25만원, 100만원대 생략할게요.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라는 얘기죠. 원천 인수 없으니까 그냥 다 상여 때려라.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료 1번 차입금 내역의 두 번째 볼게요. 자, 2억 원의 차입금이 있고요. 차입 기간은 전년도부터 빌렸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출처가 금융기관 일반 차입금이면 우리가 뭐 선순위로 부인되는 이자는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연도의 이자 비용이 1,200만 원이고요. 뭐 얘는 이제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에 해당할 수 있죠. 왜냐면 선순위로 부인되는 놈은 아니니까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짜리 차입금 세 번째 볼게요. 자, 차입 기간이 올해 중에 있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됐다라고 보이세요? 그러면 이 차입금은 뭐가 되냐면 특정 차입금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 차입금이 뭐였어요? 특정 유무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입한 게 명확한 거였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우리가 3순위. 특정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특정 차입금. 그래서 이렇게 특정 차입금.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750만 원은 여러분들 세무 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회사가 여러분들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한 거잖아요. 맞죠?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은 요거 자산이죠. 강제죠. 강제. 강제사항이니까 장부는 비용 처리해서 송금 불산입이죠. 근데 세법은 요거 뭐냐면 자산이 돼야 되잖아요. 자산. 자산이 돼야 되니까 이거 소득처분 뭔가요, 여러분들? 유보죠? 장부는 비용 처리, 세법은 자산. 맞죠? 세법이 자산이 많아야 되니까 유보. 맞죠? 그래서 유보. 이렇게 돼야 되고, 금액은 750만 원이네요. 750.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825만 원 예하고요. 그 다음에 750만 원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선순위로 이자를 부인했으니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 할 때는 우리가 제외시켜야죠. 이렇게. 예. 자,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2번을 볼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연습하실 때 세무1급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미리 메뉴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자료부터 먼저 해석하시고 입력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아셨죠? 왜냐면 세무 2급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뭐 입력만 하면 끝이잖아요. 거의 그런 문제 다 풀 수 있죠. 하지만 세무 1급은 그런 문제들 몇 개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틀 잡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입력하시는 것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아셨죠?
자, 보죠. 자, 여기 대여금 있죠, 여러분들? 여기 대여금이니까 우리 시험에 그 업무무관 자산이나 나중에 하는 우리가 이제 그 가지급금 쪽 있을 거 이자라고 거기에서 대여금 나오면 이거 가지급금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가지급금 판단. 근데 진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건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자, 읽어보죠. 자, 보니까 자, 대표이사 문덕환 특수관계자죠. 자, 특수관계자고요. 자택 인테리어, G집 인테리어죠. 인테리어인데 자, 2000X1년 5월 1일이 여러분들 이거 단기 중인 거잖아요. 자, 단기 중에 8천만 원을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였다. 조심하실 게 이거는 우리는 회사 입장이니까 회사는 업무와 무관하게 단기 중에 빌려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맞죠? 일단. 그래서 가지급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000X1년 5월 1일이니까 얘는 단기 중에 지급했네요. 맞죠? 여기서 지급은 대여예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가지급금 쪽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 가겠습니다. 자, 자산 취득 및 보유 현황인데 보니까 자, 회사는 투자 목적의 건물과 토지. 여러분 질문, 투자 목적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투자 목적이 좋은 말로는 시세 차익, 나쁜 말로는 투기잖아요. 맞죠? 시세 차익 얻으려고 하는 거 자체는 업무와 관련이 없죠. 맞죠? 자, 토지를요, 각각 1억 5천, 2억 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 X 0년 6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얘는 과거 중에 취득한 거죠? 그죠? 그러면 올해 연도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2000X1년 1월 1일이고 얘는 전기로부터 넘어온 거니까 전기 2월로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세무 조정은 항상 올해 거 하는 거지 전년도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365일 내내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업무무관은 자산을 동산하고 부동산 따로 입력해야 됐었잖아요. 그럼 지금 자료 3번은 다 부동산 쪽이 되겠죠. 여러분. 건물하고 토지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잘려요.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 여기 있죠.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띄어. 아무튼 이렇게. 예. 자, 여기 들어오시고. 자,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적수 입력할 때 여기는 필요 없죠. 이 동산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건물하고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가수금도 필요 없죠. 가수금 문제 없었어요. 그럼 요 두 개만 필요해, 일단.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지 눈으로 발라내셔야 돼요. 알죠? 필요하지 않는 건 클릭하실 필요가 없어. 입력 안 하기 때문에. 알죠? 자, 업무무관 부동산 입력할 건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방법이 두 가지. 보실게요, 여러분들. 아니다. 미리 할까요? 그냥 하나씩 해볼게요. 아까 방법이 첫 번째가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업무무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놈 식기잖아요. 여기 투자 목적의 건물과 토지를 우리가 과거 중에 샀으니까 단기에는 1월 1일부터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1월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됐죠? 절대 6월 1일 잡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년도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아무 메뉴도 안 띄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메시지 창 보시면 돼요. 항상 여기 적요, 여기 아래에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요 아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전기 2월이니 취득이니 단기 중 매각이니. 그럼 얘는 1번이죠. 전년도로부터 2월 된 거니까. 그래서 1 누르시면 돼요. 1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면 일단 첫 번째가 1억 5천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억 5천, 또는 여러분들이 3억 5천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건물하고 여러분 토지가 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억 5천.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도 1월 1일부터 존재했죠. 전기 2월. 그래서 1월 1일. 네, 그래서 여기에 전기 2월 1번. 금액은 2억 원. 네.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이 두 개가 3억 5천이죠. 이 3억 5천이 올해 연도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365일 내내 있다라고 해서 적수 알아서 지다 구해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실 필요가 없는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업무무관 부동산하고요. 업무무관 동산은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불러오기 보이시나요? 1시 방향에? 자, 1시 방향에 불러오기 클릭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이게 편할 것 같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다 불러와요, 그냥. 알죠? 그건 좀 양해하시고. 자,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이고요. 여기에서 직접 그 업무무관 동산하고 업무무관 부동산의 계정 과목을 F2번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알죠? F2번 안 누르시면 강제로 여기 클릭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F2번 안 눌릴 거야, 아마. 맞죠? 그럼 코드 F2번 눌러서 여기. 그럼 우리가 지금 업무무관 부동산이 건물하고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토지부터 치실게요. 토지. 예.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불러올 거다. 확인 누르시고. 근데 우리는 토지만 불러올 게 아니라 건물도 불러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F2번이 눌릴 거예요. 그래서 F2번으로, 안 눌리네? 눌러요? 그럼 누르면 되죠. 건물. 네, 완성 건물은 아니죠? 그래서 이 건물, 예.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불러와요. 컴퓨터.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그럼 갑자기 뭔가 새롭게 바뀌죠, 여러분들. 뭐냐면 요 두 개가 우리가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던 애들이에요. 1월 1일 날 전년도로 2월 된 2억하고 1억 5천 맞죠? 근데 우리 회사가 건물하고 토지를 단기 중에도 취득을 했었나 봐요. 그것도 다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불러오게 하면 쓸모없는 거 삭제하면 되겠죠. 그럼 쓸모없는 거 요 단기 중 취득 두 개잖아요. 맞죠? 그럼 얘 삭제하고 얘 삭제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둘 다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예, 불러오기는 단점이 다 불러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삭제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단기 중 취득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F5번 삭제, F5번 삭제,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아까랑 똑같죠, 뭐. 맞죠?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건 바이 건으로 하실지, 불러와가지고 삭제 같은 거 하실지, 선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입력할게요. 가지급금 있었죠? 아까 자료 2번에 문덕판이요. 그쵸? 자, 가지급금 클릭하시고. 여기는 불러오기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절대 불러오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지급금 그 12장 걸 입력해야 여기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 2번에 있죠, 여기. 자료 2번에 5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얘는 5월 1일 잡으셔야 되겠죠. 단기 중에 5월 1일. 5월 1일. 네. 그 다음에 적요도 여기 아까처럼 아래쪽에 전기 월이니 지급했니 회수했니 우리가 단기 중에 지급한 거죠. 업무와 무관하게. 그래서 2 누르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8천만 원 빌려줬죠? 8천만 원.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적요 그 일수 걸어줘요. 보시죠? 245에 그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시면 컴퓨터 245를 잡아요. 지가 알아서. 알죠?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기관 자산 쪽은 동산, 부동산, 가지금, 가소금 이 중에 있는 것만 여러분 클릭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업무기관에 해당이 안 되는 놈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갑이라고 있죠, 위에요. 자,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니까 클릭하시고, 우리가 먼저 입력할 게 얘죠. 네모 1이 먼저고, 네모 2가 나중에. 네모 2는 쉬워요. 네모 1만 잘하시면 네모 2는 여러분들 우리가 손 안 대고 꼽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서 입력할 건 내가 몇 퍼센트 이자율이고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걸 입력하는 건데 당연히 이자 비용이 아니면 입력 안 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1번에 얘네들이 전부 다 이자 비용은 맞죠. 맞죠? 전부 다 이자 비용은 맞으니까 얘네들 다 입력은 해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자율은 11%죠? 여기 이거부터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여기에다가 11% 이자율이다. 11. 엔터. 뒤에 있는 거 소수점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조심하실 게 여기는 지급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지 차입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11% 이자율은 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문제 보니까. 그렇죠. 여기 825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럼 825만 원을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차입금 적수는 구해요, 지가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여기 있는 825만 원이요.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냐, 수령자 불분명 사채이자냐, 건설자금 이자냐에 따라서 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고. 이 825만 원짜리는 뭐였어요? 그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825만 원은 지급이자 쪽에 넣으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윗칸에 있으니까 여기 윗칸에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다가 825만 원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11%짜리 825만 원의 이자 비용은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알죠? 그럼 이제 세무조정 하러 가야 되겠죠? 아까 대표자 상여. 그죠? 그래서 조정 등록 누릅니다. 눌러서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 푸세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거시면 되겠죠? 요놈 씻기요. 그게 만약에 원천 징수면 얘도 별도로 따로 입력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825만 원. 네, 대표자 상여가 되겠죠. 되셨어요? 넘어가요. 자, 닦고. 원래 건발건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력할 건 두 번째, 어디가 꺼졌냐? 두 번째 6%짜리 입력을 하러 가야죠. 맞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로 커서가 가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이자율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여러분 엔터 계속 누르시면 돼요. 엔터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이자율로 가져요. 이렇게 여기로 가서 이제 이자율 몇 %, 이자 비용 얼마짜리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자율은 6%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6%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 6%짜리 이자 비용은 1,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1,200만 원. 그리고 이 1,200만 원짜리 이자 비용은 선순위 부인에게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 알아서 업무무관, 이 사순위거든요?
사순위의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이 1,200만 원이다라는 걸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미 선순위로 부인했으니까 안 잡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엔터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3번으로. 얘는 선순위, 그러니까 이 이자 비용이 선순위로 부인되는 놈이냐 아니냐를 거는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자, 그러면 3% 이자는 우리 3%래. 우리 마지막 이자는 5%짜리였죠? 자료 1번에 5%였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750이었죠? 750. 그러면 이 750만원짜리 이자는 뭐에 해당되냐? 이 건설자금 이자잖아요. 특정차입금 이자. 맞죠? 그러면 칸이 요 길로 가야 되겠죠? 요쪽 칸. 그죠? 요쪽 칸에 가야 되고, 건설자금 이자는 윗칸에 있으니까 여기 윗칸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에다가 750이군요. 750만원. 이렇게. 그래서 750만원은 전부 다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얘 조정 등록 누르시면 되겠죠? 누르시면 여기에 건설자금이자 750만원 있을 거예요. 여기다 건설자금이자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건설자금이자. 없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거 방법 혹시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셔가지고 거기 포괄적으로 검색이 다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요 메뉴 요 메뉴 있으시죠, 여러분들? 요 메뉴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에서 클릭해 보세요. 여기가 좀 더 좀 세무 조정이 많이 검색되게 되어 있어요.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건설 쳐보실래? 건설. 위에 있는 직접 입력은 푸셔야 돼요. 여기 직접 입력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건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이자를 송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은 나와 있죠. 그래서 둘 다 켜놓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알았죠? 왜냐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뜨거든요, 실제로도. 그죠? 요거 금액이 725만원, 이건 좀 확인하러 가시고. 750원, 죄송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쪽은 끝났어요. 이쪽 네모 2번은 진짜 할 게 없어요. 네모 2번은 컴퓨터가 알아서 부인 대상 이자 비용 1,200만원이고, 그다음 아까 적수 다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적수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 1,200만원 요거 송금불산입이다라고 알아서 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차입금보다 업무무관 자산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200만원이 다 부인되겠죠. 그럼 얘는 조정 등록 누르셔가지고 요거 그대로 치시면 돼요. 이게 지급이자 송금불산. 네. 그럼 얘가 맞겠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를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치료. 얘가 맞겠죠, 여러분들? 그죠? 금액이 1,200이요, 1,200. 이렇게. 이게 제일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가요. 진짜로요. 아무튼 나머지 다 쉽게 나와요. 딱히 어렵진 않으시죠? 감가상각전 하시다 보면 이건 쉬워요. 되시겠죠, 여러분들? 맞다. 그리고 이거 페이지 안 알려드렸죠? 그, 우리 시험에 몇 회차 출제했는지 깜빡했네. 자, 그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법인조정 교재요. (457)
법인 조정 교재요. 457페이지 가죠. 457. 자, 457페이지 9절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자, 거기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457에다가. 자, 77.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1. 그 다음에 94. 그 다음에 98. 방금 풀었던 거. 다시 한번 77, 81, 86, 91, 94, 98. 이렇게. 자, 됐어요. 우리 10분 쉬셨다가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우리 10장 들어갈 거거든요.